나누는데 A 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자, 이렇게 A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이 밥스타일의 길이는요, 네이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cm를 정하는 게 좋냐면 약 3cm 정도. 자, 여기 보면요, 약 3cm 정도 길이에서 아웃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3cm 정도 길이에서 아웃라인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내려서, 자, 아웃라인을 정할 때는요, 밥은 항상 고객의 헤드 포지션, 고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 난 다음에 아웃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때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왜 손에 잡고, 손에 모발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할 경우가 있죠. 그죠? 이랬을 경우는 다소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의 각도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항상 빗으로 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나오겠죠. 물론 뭐 모발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또 저는 또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육자다 보니까 이왕이면 수치에, 제가 컷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치입니다. 계량화. 얼마만큼 내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수치화죠. 그죠? 계량화 시키자라는 것이 바로 저의 커트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네이프에서 3cm가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으면 첫 번째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각도는 45도. 자, 이게 90도죠. 그죠? 90도라면 45도로 다운 시킨 상태에서 베이스는 온 베이스로 가서, 야, 요 튀어나온 머리 있죠. 그죠? 요 정도만 잘라준다. 자, 그럼 어때? 청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청이 떨어지면 잡아서 또 다시 튀어나오는 코너가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요. 자, 나머지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랬을 경우 보통 여기서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섹션에서 청이 많이 나게 되면요, 문제는 그 다음 머리는 굉장히 많이 청이 나서 결국은 탑의 부분, 위쪽의 머리는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머리는 다소 무거운 듯이 잘라주는 것이 이 머리의 특징입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청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청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청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이 그렇게 많이 나 있지 않죠. 그죠? 많이 나 있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청이 나는데, 청이 많이 나 있지 않지만 이 머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대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요 첫 번째 섹션은 청이 적게 나는 것이 좋다는 것만 명시하시고 가시는 것이 요 머리에 바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죠? 각도 생각하시면서 동일하게 가줍니다. 자, 동일하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미용을 이제 저도 미용을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미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러겠죠. 그죠?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까? 느낌. 근데 이제 혼자서 하는 것은 충분히 느낌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한번 오래전인데, 혹시 미용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미용의 마지막은 업 스타일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 스타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업 스타일을 너무 잘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그러면 미용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커트도 못하고 폼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바로 티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게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직업의 마지막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빗질 같은 건 정확하게 하시고 가이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수치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죠? 누군가를 교육을 시킬 때도 좋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수치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왜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각도와 센치는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센치라는 것은 자를 갖고 있으면 거의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센치는 느낌으로도 알아요. 아, 이게 대충 몇 센치 정도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뭐 90도, 0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0도, 90도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45도, 30도, 20도, 70도는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를 할 때 참 저도 이야기할 때 말하기 어려우면 각도를 이야기해요. 자, 45도 들어주세요. 자, 30도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에 30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근데 막상 30도 잡아보세요라고 하면 못 잡아요. 그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조차도 30도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30도를 잡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러 보라고 하세요. 못 잡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자체는 이 각도라는 자체는 그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자체로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70도 드세요. 뭐 80도 드세요. 그런 말 하면 몇 도가 80도고 몇 도가 70도예요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자, 이게 80도입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르친 사람이 또다시 80도 들어보세요 하면 못 들어요. 어떻게 될 거였어요?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수치화를 시켜야 되겠다. 계량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언제부턴가 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는 이 센치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센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중요하고 센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좋은 게 굉장히 강의가 편해요. 강의도 편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특히나 요즘 같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어떤 정확한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쪽에서 그죠? 터닝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주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용실도 운영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용실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제품은
모든 제품은 고객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뭐 펌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이죠. 그죠? 사용하기 전에 꼭 고객에게 먼저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제가 당신에게 쓰는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입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단골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또 그 사람이 그 디자이너가 굳이 권하지 않아도 그죠? 단골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골이 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있죠. 미용실 처음 가면 어때? 못해? 처음 가는 미용실이야. 그럼 어때? 믿고 가요? 왠지 모르게 불신감이 막 생기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저는 어때? 믿음이 가요? 아니요. 믿음이 안 가요? 저? 네? 가요. 가요? 네. 말을 바꾸네 자꾸. 사실은 처음 가는 집에 믿음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 갈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품밖에 돼 있겠습니까? 제품을 우리가 좋은 제품을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좀 안심도 많이 가고, 그죠? 아, 이 미용실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용실을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어떤 살롱보다는 고객들도 많고 경기를 안 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차별화된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미용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가 미용인이겠죠, 그죠? 그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모델은요, 미용실이 어떤 미용실이 좋아요? 미용실에 가보면 이런 데는 참 이런 느낌이 좋았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비스. 서비스가 좋은데 어떤 분이요 통계를 냈대요. 통계를 냈는데 미용실에 가는 이유와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요. 그 미용실에 안 가게 되는 이유 76%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안 간대요. 기술적인 불만은 참 재밌는 게 기술적인 불만은요. 9%밖에 안 됩니다. 9%. 참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이 좋아야지만 되고 기술이 나쁘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 때문에 크레임 걸려가 안 가는 경우는요. 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거죠, 시장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간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80%가 된다. 그러면 초급 디자이너는 거의 손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보면 미용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은 초급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왜 있겠어요? 그는 10년, 20년 하는 사람보다는 기술은 분명히 떨어지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객들에게 뭔가 다른 바로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 그 직원들 중에 고객이 많은 직원이 있어요. 그 고객이 많은 직원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고객이 많은 직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과의 대화를 많이 해줘요. 대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한호해지고 같이 슬퍼해주는 느낌. 그 미용실에서 물건 불과 뭐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죠?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을 할 때 참 허무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 보시다시피 항상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빗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각도도 중요시 여기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머리들은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머리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얼굴형에 따른,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의 머리를 자르지만 얼굴형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어울릴 것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려, 이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용실에서는 사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참조를 좀 하시면, 아, 저런 머리는 저런 얼굴형에 참 좋구나, 저런 머리는 저런 얼굴형에 할 때 이렇게 보완을 하면 더더욱 좋아지겠구나.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선생님들은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용하는 분들이 워낙에 또 눈썰미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시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고. 자, 고객들은요, 거의 탑의 머리는 자를머리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자, 거의 커트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으면 잡은 상태에서 다시 가로로 접어서, 자, 보시면 튀어나온 머리가 거의 없지만, 그죠? 코너만 살짝 제거해 주는 방법. 자, 코너 있네, 살짝 제거, 그죠? 거의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모발을, 자, 나누어서 앞으로 가볍게 내렸어. 가볍게 내려서 한번 체크만, 자, 볼까요? 체크만 해서,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거울이 없어서 제가 앞에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길이도 맞고 다 맞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컷을 마치고 제가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과 조금 차이되게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똑같은 커트 방법인데 앞에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앞에 머리를 좀 일자로 내려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자로 내려서 잘랐을 때 느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일자로 내려서, 자, 눈 감으세요. 모델 마른 상태에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가볍게 또 치는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머리를 한번 내려서 했을 때 다른 어떤 모델들과의 또 느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 앞머리 자를 때 굉장히 많이, 왜 저도 처음에, 지금이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참 앞머리 자를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앞머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뱅이. 그랬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이 와요. 그 느낌에 충실히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저는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머리 한번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앞에 머리의 하나에 따라서 쳐는 거 없어요? 안 갖고 왔네.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앞에 머리에 따라서 느낌이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죠?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우리 앞에 머리를 자를 때 굉장히 무겁게 자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주 무겁게. 근데 지금은 제가 무겁게 가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가벼운 느낌을 또 줬습니다.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 무겁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똑같은 단발이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갔냐면요. 좀 느낌을 좀 다르게 갔죠. 그죠? 앞에 머리를 일자로 내렸을 때. 다른 모델이 옆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일자로 내렸을 때 또 느낌이 또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커트 방법은 똑같지만 앞에 머리, 즉 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또다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작품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얼굴형에 맞는, 이 사람의 체형에 맞는 커트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단발머리를 자르지만 앞에 머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작품은 밥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밥 스타일에서 도의도를 보시면 밥 스타일의 가장 예쁜 길이라는 게 있죠. 그죠? 길이. 그래서 보면 요 네이프 있죠. 네이프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약 3cm. 3cm를 기준점으로 해서 아웃라인을 남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커트선은 다 45도입니다. 45도 유지하고 요건 빗금치 부분은 제거된 모양. 그 다음 첫 번째 컷이 온 베이스라면 그 다음은 다운 베이스, 다운 베이스, 다운 베이스. 두 번째 섹션도 첫 번째 커트선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올라가면서 주의할 점은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90도는 이거죠. 그죠? 45도를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커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똑같이 올라가지만 여기도 몇 도? 예, 45도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까지는 뒤쪽으로 당길 수 있지만 이 사이드 부분은 항상 다운. 즉, 이렇게 빗질을 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빗질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점선처럼 이렇게 빗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이드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다운되는 이런 느낌으로 빗질을 하라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위쪽 있죠. 바로 마지막 위쪽은 이제는 이렇게 파팅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팅을 좁게 하고 난 다음에 각도가 뒤로 당겼고 그 다음에 어때요? 45도. 그 다음 앞쪽은 바로 이 방향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방향 그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냐? 이 머리는 보시면 커트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두상은 둥글잖아요. 그러면 그라데이션도 자, 면이 이렇게 둥글어요. 둥근 상태에서 면이 이게 이쁠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 투상은 둥근데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직각이 어때요? 왠지 모르게 어때요? 중간은 가장 짧고 양쪽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은 쌓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라면 이 컷을 한다면 요 라인과 똑같은 그라데이션을 잡아주는 게 자, 요렇게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어때요? 점선처럼 나오는 건 떨어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 선과 가장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선과 선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점과 되고 점이 점. 그래서 하나의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밥 스타일의 커트선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게 바로 밥 스타일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작품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